여러분 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또는 분양받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분양받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분양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13 대책으로 미계약분을 소진하고 또 부동산 PF가 어려웠었는데 그 자금 운용을 좀 쉽게 하려는 그런 정책 효과를 갖기 위해서 13 대책을 내놨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미분양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때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업장이 둔천주공, 지금은 이름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 사업장이 가장 큰 이익을 봤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 중에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분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에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둔천주공, 장위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요,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호반 그랜드 아파트라고 있죠. 여기도 22년에 미분양이 났었죠. 그런데 여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어떤 분은 이런 토로를 하죠.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다. 이것도 투기냐?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은 1,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이라는데 졸지에 나는 투기 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서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집값 하락과 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1, 2억씩 하락하는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못하기 때문이죠.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은요, 사실상 아파트 투기 세력의 활동을 눌러서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둔천주공이 공사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PF 문제 이런 것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니까 특단의 대책이 나왔던 게 바로 지난 23년 1월에 나온 13 대책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둔천주공 망했다, 분양받으면 수억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 등등의 온갖 예측들이 나오면서 둔천주공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13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피가 5억이 붙었네, 7억이 붙었네 하면서 한바탕 또 투기 조짐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온 거죠.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입니다. 어떤 분양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 그리고 자금의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토론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좀 욕을 먹더라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인데요. 자금의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금이 부족했는데 분양받았다면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지만 솔직히 차후에 투자의 가치로서 사두려고 했다 고 하더라도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 회기도. 지난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관련 법안은 지난 23년 2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전매 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제 며칠 뒤 6일에 열리는 그 한 차례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고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다음 국회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 규제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미쳐서 날뛰던, 미쳐서 막 오르던 2021년 2월에 이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서 2년에서 5년 의무 거주 규제가 적용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가 전국에 몇 개냐면 66개 단지입니다. 주택 수로만 본다면 43,700가구가 좀 넘습니다. 법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줄 투표인 수가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은 표가 많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고 뭐고 간에 무조건 바로 바꿔줄 텐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게 이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좀 문제겠죠. 당장 이번 달부터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장이자이 레디언트 2,840가구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둔천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만 2,032가구입니다. 여기가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분양권을 되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거주를 풀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실거주의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된다면 거래 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청약받은 분들 중에는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려면 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전세집을 빨리 빼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요즘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질 전세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폐지를 하면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어차피 지금까지의 부동산 폭등은 실거주자분들이 올려놓은 집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또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받으신 분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폐지해준다면서 왜 안 해주냐 이거죠. 이래서 부동산 관련법은 고무줄법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폭등 억제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아이 뭐 또 박힐 텐데 뭐 하면서 정책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법이라는 게 약간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거주 문제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거주든 아니든 지금 이사갈 타이밍이든 아니든 감당 가능할 때 집은 사는 거라는 것이죠. 솔직히 실거주 의무 폐지 안 해도요, 일시적 2주택자는 아무 처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집 사고 일시적 2주택이라고 우기면서 집 하나는 임대 주고 안 팔고 버티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금 다 내고 절차대로 한다면 또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세금을 다 내면 집이 여러 개 있다고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뻥튀기 위해서 집값 올리려는 그런 세력이 문제지 다주택자가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의 입주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실거주가 아니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실거주를 하더라도 실거주 개념으로 좀 바꿔달라는 거다. 띄엄띄엄 거주를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좀 통합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최종 매도하기 전에 실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취득세 다 내고 집을 사서 월세 전세로 임대차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그것도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분양권 투기꾼이 더 늘어난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요.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고 욕설 댓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것을 반박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야 발전하니까요. 무자비하게 무작정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무작정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도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자, 표용호TV는 구독자 모든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을 넓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